네, 번역기는 네이버 파파고를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사용했고요. 여기 시크릿 키는 제가 개인정보여서 여기다 추가를 안 해놨습니다. 이거는 지난 강의 보시고 한번 새로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 번역이 안 되니까 꼭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실행시킨 게 이 내용이고요. 실행시켰을 때 이제 헤드라인별로 한글 번역된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결과값까지를 빼냈으니까 키워드들을 추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헤드라인 텍스트에서 키워드를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헤드라인 텍스트들을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것만 일단 가져와야 되겠죠. 이것만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일단 이것만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텍스트는 이게 리스폰스 위에 있는 게 리스폰스 값이거든요. 이 리스폰스 보시면 리스폰스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리스폰스 바디. 이 리스폰스 바디를 지금 UTF-8 방식으로 바꿔서 출력을 한 거고요. 이 리스폰스 바디에서 디코드까지 안 돼 있으니까 리스폰스 바디에는 디코드를 다시 한번 해줘야 되겠죠. UTF-8 방식으로 디코드를 해주고 이게 지금 제이슨이라고 하는 포맷이거든요. 일단 그냥 제이슨이라는 포맷이 있다는 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 제이슨 포맷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이슨 모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이슨 모듈을 받아와서 이거를 파서라는 변수에 로스 텍스트 위에 할당한 텍스트라는 변수에 한번 할당을 하고 텍스트는 파서에 있는 메시지죠. 메시지 안에 있는 이거 단위로 묶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대괄호 단위로 묶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스폰스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리스폰스 안에 이 리절트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리절트 안에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리절트 안에 또 대괄호 찾아보면 여기 하나 있고 있지. 이렇게 또 묶이죠. 이렇게 하나 코마로 묶이죠. 코마. 그리고 트랜스레이트 텍스트에 지금 묶여 있죠. 트랜스레이트 텍스트를 파싱 하겠다. 그래서 프린트 텍스트 하시면 텍스트만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럼 이 텍스트를 이제 정규식을 사용해서 아까 전에 선언했던 이 RE라고 하는 정규식을 사용해서 형태소별로 단어별로 좀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RE 컴파일이라는 메서드인데요. 정규식 한글 텍스트 한글 형태소 가져오기라고 구글링 하셔도 있는 소스거든요. 이거 그냥 바로 복사할게요. 이걸 한번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프린트하면 이렇게 이 위에 나온 리스폰스 텍스트들을 전부 단어로 쪼갠 겁니다. 이 단어로 쪼갠 거에서 근데 이거를 조금 크게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 이거를 일단은 이게 모니터별로 좀 사양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 텍스트를 조금 보기 좋게 바꿔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장 해서 N으로 확장 모드 바꾸기 이렇게 네, 이걸 지금 노트패드에다 붙여놓은 거고요. 세로로 보려고 잠깐 편집을 했습니다. 여기에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이제 어떤 단어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것도 머신러닝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까지 가기에는 너무 강의가 길어지고 약간 취지에서 어긋날 것 같아서 일단 이번 이 강의에서는 제가 직접 수동으로 일단 부정어들을 한번 선별을 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부정어죠. 우려 부정어죠. 채무한도 연장. 채무한도 연장은 이건 호재인데 이건 채무라는 단어가 근데 또 부정어로 또 볼 수 있긴 하거든요. 이건 일단 냅둘게요. 부정어.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여기에 내재된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부정어가 이 정도네요. 여기에서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틀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동안 이거를 계속 단어들을 뽑아서 긍정어, 부정어를 조금 어느 정도 나눠 놨었거든요. 일단은 그 방식대로 했을 때 긍정어와 부정어가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뽑아낸 긍정어, 부정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며칠 동안 계속 돌려보면서 파악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긍정어, 부정어를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커스터마이징 하기 나름인 것 같고 강의에서는. 그래서 저는 긍정어를 최고, 혜택, 증가 뭐 이런 것들을 썼고 침체, 부채, 코로나19 뭐 이런 것들을 일단 부정어로 넣습니다. 그래서 부정어와 긍정어를 개수를 헤드라인에서 뽑아내고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헤드라인 텍스트가 여러 개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배열이 필요하겠죠. 배열은 0부터 이걸 하기 전에 일단은 이것들을 리스트를 한번 추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 안에 몇 개 있는지, 이 문장 안에 몇 개 있는지, 문장 단위로 몇 개씩 있는지 뽑아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랜스레이트 레이티드 리스트, 트랜스레이트 리스트를 할게요. 이 수동태로 쓰는 게 좀. 폼은 ing, 랭스, 헤드라인 리스트가 여기에 세팅을 했죠. 이 헤드라인 리스트는 지금 배열로 선언돼 있고요. 이전 강의에서 배열로 선언을 했었나? 헤드라인 리스트 맞네. 이게 지금 배열로 이미 선언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걸 보면 이렇게 지금 이미지라고 하는 태그를 전부 가져온다는 건데 지금 이미지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배열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콤마가 찍혀 있죠. 그래서 이 배열의 개수만큼 가지고 오는 방식을 쓰면 될 것 같고 랭스는 이제 설명드린 것 같이 헤드라인 리스트의 개수만큼 가지고 오는 방식이고 헤드라인 텍스트들을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하고 번역했을 때 몇 개가 있느냐 이것까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헤드라인 리스트는 전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번역기를 돌려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번역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살짝 복잡해지는 감이 있는데 일단 번역 함수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니까 팝하고 번역기에서 만든 거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트랜스레이트 텍스트 랭스 이거는 랭이 아니라 랭 어떻게 보시면 될 것 같으냐면 이 텍스트에는 영문장이 들어가고 랭은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번역할 언어를 받아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는 텍스트 소스
일단 저희는 영문 텍스트만 있죠. 그래서 일단 영문 텍스트 타겟 번역할 텍스트 목표 텍스트죠. 이렇게 입력을 데이터를 변수 제이슨 형식으로 해주고 URL은 네이버 팝하고 번역기 주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위에 거 지금 약간 변형해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거고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헤더 정보도 세팅을 했었죠. 클라이언트 아이디 헤더도 제이슨 형식으로 만들고 똑같습니다. 위에서 선언했던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그냥 제이슨 방식으로 하는 거 이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네이버 팝하고 웹사이트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대로 붙여놓고 이게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문제라고 인식을 안 하는 개발 태도를 일단 주니어 때는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 재미가 없어져요. 코딩하는 게 재미가 없어지고 두 번째로는 재미가 없어지니까 하기가 싫어지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이 길에 대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잘 모를 때는 일단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다 보면 이해가 되는 때가 있고 그리고 지식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이해가 되는 때가 있어요. 저도 대학교 때 이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계속 이걸 업으로 삼으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해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면 리스폰스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면은 네이버 팝하고 API에 리퀘스트를 보내야 되니까요. 위에서 세팅한 URL 정보 이거죠. 이 URL 정보를 세팅하고 헤더스는 헤더, 데이터는 데이터. 이거를 보내서 리스폰스를 받아야 되겠죠. 리스폰스 코드는 이제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리스폰스를 날리면은 리스폰스 코드가 오거든요. 근데 200이 정상이고 나머지는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폰스 코드 관련해서 구글링 한번 자세히 또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폰스 코드를 받아오고 리스폰스 스테이터스 코드를 받아온다 라는 의미고 약속어입니다. 그래서 리스 코드가 200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일 경우에는 받아올게요. 리스폰스.json 형식으로 받아오고 .json 방식으로 받아오고 t 데이터는 여기도 받아올 때 이렇게 받아올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리스폰스가 날라올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럼 가지고 오면 되겠죠. 하나하나씩 지금 받아오겠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호출할 때마다 하나씩 호출해서 받아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00 아닐 경우에는 에러라고 했죠. 그래서 에러 코드 반환하고 리스 코드를 하고 리턴 t 데이터에서 원하는 텍스트만 반환하겠다 리턴 이렇게 하시면은 메서드가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여기에서 포문에다가 이것만 받아오면 되겠죠. 코리안 텍스트 번역된 텍스트죠. 번역된 텍스트의 영문 기사에 i번째 거를 가지고 와서 K5로 반환하겠다. 코리안
한국으로 반환하겠다는 뜻이 여기 코리안이라고 적으면 에러납니다. 이것도 예약어인데 파파고에서 정의한 API 기준이 있어서 그거 보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받아오면 여기에는 번역된 텍스트가 있겠죠. 이 번역된 텍스트를 이제 good words와 bad words가 있는지 찾아보는 또 반복문이 필요하겠죠. 그인지 여기에는 good words 존재 여부 있고, good words는 여기에 지금 어레이로 선언해놨으니까 이 어레이의 길이만큼 받아오겠다 이거죠. if good 이걸 찾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 네. 어떤 식으로 찾냐면, 지금 헤드라인 텍스트, 예를 들어서 1번 텍스트가 있었다고 칠게요. 뭐 블라블라블라 해서 영어로 된 텍스트가 있죠. 그리고 good words와 bad words가 있는데, 여기는 배열로 여러 개로 돼 있죠. 배열로 뭐 증가, 최고, 아까 전에 쓴 거 감소, 뭐 최악,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찾을 거냐면, 이 텍스트를 받아와서 이 good words들이 있는지 찾는 거예요. 대입해서 찾고 한 번, 대입해서 찾고 두 번, 이렇게 해서 이 개수만큼 n번, 이 랭스의 개수만큼 여기에서 있는지 찾아서 있을 때마다 플러스 1씩 good words count가 올라가는 형태고, bad words count도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찾아서 카운트를 올리는 형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good words와 bad words count 뭐 3개, 2개, 오늘 10월 7일인데 3개, 2개, 그리고 나스닥 지수 1.56 플러스 1.56% 상승이었죠. 이거를 지금 받아오겠다는 게 지금 이 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다시 넘어가서 good words를 찾아야 되겠죠. good words를 찾기 위해서는 조건문이 필요합니다. if문으로 찾아볼게요. if문이 띄어쓰기 안 하면 에러 나나 보네. 예, 띄어쓰기 안 하면 에러 납니다. if문에 good words에 지금 이 배열은 J로 선언돼 있죠. J인 코리안 텍스트 위에 번역된 텍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라는 조건이죠. 그 경우에는 프린트로 뭐 good words 뭐 있는지 추적은 해야 되니까 지금 남기려는 용도고요. 이건 없어도 됩니다. 이 코드는 없어도 되는데 일단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넣은 겁니다. good words 그리고 good words count가 아까 0으로 세팅돼 있었죠. 이거를 올려줘야 됩니다. good words count는 플러스 1 이렇게 되면은 조건문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닐 경우는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따로 코드를 작성 안 하겠습니다. good words가 됐으면 bad words가 돼야 되겠죠. bad words 존재 여부 K로 할게요. IJ 썼으니까 image length bad words 똑같아요. 이거는 뭐 다른 게 없으니까 그대로 붙여 넣겠습니다. bad words로만 바꿔주면 되죠. bad words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이게 오히려 손이 더 가나?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 됐네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에러 났네요. invalid syntax.
조건문 앞에 이렇게 콤마를 같이 찍어줘야 되는데 이건 뭐 약속된 거라서 원리를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다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오탈자가 계속 나네요. 클라이언트 아이디 여기가 잘못됐네요. 여기에 이렇게 이런 폐해가 있습니다. 복붙을 안 하면. 그래서 오탈자 수정을 했고 다시 한번 돌려줄게요. 부끄럽네요. 오탈자가 너무 많은데. 리퀘스트 오브젝트 스노우 트리뷰트 포스트. 리퀘스트 오브젝트가 포스트를 지원 안 한다. 리퀘스트가 포스트? 뭔지 알 것 같네요. 저희가 보면은 이것도 복붙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인데, 리퀘스트가 아니라 리퀘스트스가 돼야지 맞을 것 같은데, 리퀘스트스로 봐야지 맞을 것 같아요.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강의를 편집해야 되나? 일단은 일단 리퀘스트 문제는 해결됐고, 근데 이런 오류가 난 게 좀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타이핑을 너무 많이 쳤다는 거. 강의를 하면서 또 타이핑 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던 것도 있는데, 타이핑을 너무 많이 치면 이렇게 오탈자 발생으로 인해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붙을 좀 많이 사용해서 재사용성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봐보면 로컬 베리어블 t데이터가 미리 레퍼런스 됐다. 할당되기 전에 미리 나왔다는 얘기죠. t데이터 어디 있나 볼까요? t데이터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할당 받기 전에 미리 돼 있지는 않은데 t데이터를 또 어디서 위에서 사용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t데이터가 아니라 텍스트 데이터라고 할게요. 텍스트 데이터. 위 소스 코드에 보면 t데이터를 이미 한번 사용해갖고 재사용으로 인해서 충돌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t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 작업을 좀 하고, 자, 그 문제가 아닌가 본데? 헤드라인 리스트. 여기에서 이미 에러가 난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를 좀 삭제하고 진행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미 에러가 났네. 그러면 밑에 소스 문제는 아니고 이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오류가 발생한 거죠.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로컬 베리어블 텍스트 데이터가 미리 만들어졌다는 얘긴데, 이거를 그럼 내가 미리 안 만들고 할당을 하면 에러가 안 난다는 얘기인가? 이거 쓰는 데가 또 있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쓰는 데는 없고, 네, 일단 녹음을 한번 끊고 다음 강의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